네, 오늘 같이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보고, 그리고 어떻게 퍼센타일 이런 것들을 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할 거는 정규 분포 중에서 평균이 80이고, 그리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0인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걸 그리고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그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한 번만 하면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런 신텍스, 그러니까 구문들을 알고 있느냐, 사실 그 문제죠. 먼저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거는 그 아래서 많이 빼먹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x의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x의 범위는 그냥 임의로 정해도 되고요. 저는 그냥 보통 80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0이면 그냥 이거의 3배 정도 아니면 4배 정도 하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40 정도를 빼면 40이 되고 40을 더하면 120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둘을 범위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50 하고 여기다가 110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뭐 여기다가 그 소수점을 적으시면은 시퀀스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것도 가능하고요. 오늘은 랭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많이 했으니까요. 랭스로 뭐 이렇게 뭐 300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숫자를 뽑는 거죠. 이게 어떤 것인지 한번 먼저 볼까요? 이해가 되시려면 이걸 보시면 좋습니다. 보시면은 300개를 알아서 쪼갰습니다. 40부터 120까지를 컴퓨터가 알아서 300개의 값이 나오게 알아서 쭉 쪼갠 겁니다. x의 값을. x의 값을 이렇게 x의 범위를 먼저 정해주고요. y에다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 각각의 값들의 디스트리뷰션을 보겠다 이런 겁니다. D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x는 x 그대로 여기 범위를 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오늘의 그래프인 민과 그리고 s들을 잡아줬습니다. 이렇게 잡아주면 y 값들 여기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값들을 40부터 120까지 하나씩 넣으면서 그것들의 값을 구한 겁니다. 디스트리뷰션들을 구한 거죠. 그러면은 이걸 한 번에 쭉 표현을 해주면은 그게 디스트리뷰션 곡선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y값 먼저 보실까요? y값을 보시면은 뭐 이렇게 엄청 숫자들이 작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보이지만 실제로 가운데 숫자들이 커갑니다. 커졌다가 작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를 플러스로 보내버리겠습니다. x, y. 그럼 이런 모습이 됩니다. 보시면은 그래프가 됐죠. 그럼 여기 보시면 이 하나하나의 동그라미들이 다 합치면 300개가 될 겁니다. 300개. 그래서 이 x에 따른 y 값들, d놈을 보낸 값들이 y 값들이 쭉 나온 거죠. 그래서 제일 큰 게 거의 뭐 0.04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라인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타입 이렇게 쓰시고 라인의 약자인 L을 적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고 컬러도 바꿔주고 싶으시면 컬러의 약자인 컬 이렇게 쓰시고 레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다 그리실 수 있죠. 그래서 뭐 다른 걸 그리고 싶으시면 여기 값을 바꾸면 됩니다. 한번 바꿔볼까요? 라인 해서 x는 그대로 그 범위 그대로 하고요. 한 번에 이렇게 여기다가 적어줘도 됩니다. 이 y들을 이 통으로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마찬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쓸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값 그대로 하고요. sd 값만 줄여보겠습니다. 5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더해지는지. 그리고 컬러는 블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다고 뜨네요. 에러가 라인즈죠. 라인.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로 너무 y 범위로 벗어났네요. 이럴 경우에는
이걸 먼저 그린 다음에 나중에 이걸 그린 걸 좋습니다. 그리는 게 좋습니다. 20 이렇게 해서 따르게 그려보겠습니다. 예, 이런 모습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오늘은 할 건 이게 아니고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probability between 65 or 75 이렇게 돼 있는데 뭐냐면 65부터 이거 헷갈리니까 파란색 선 날려버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65부터 75까지의 범위를 몇 퍼센트가 되는지 전체에서 그걸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먼저 우선은 참고하시라고 어디인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기가 힘들어가지고요. 65에서 15까지 이거는 범위를 임의로 정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 보시기 편하시라고 먼저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80에 SD 10에서 폴리곤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다각형 그리는 함수죠. 값은 이렇게 하고 컬러는 그레이로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가 구하려고 하는 값을 이거의 넓이인 거죠. 65부터 전체 넓이는 1이고 65부터 75 이 사이의 값을 구해라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이게 귀찮아서 안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함수를 알아야 됩니다. pnom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pnom 대표적인 게 qnom 그리고 dnom 그리고 rnom이 있습니다. dnom은 위에서 했고요. x 이런 어떤 분포 어떤 값이 y 값이 나오느냐 어떤 분포를 그리고 싶을 때는 이 값을 쓰고요. 그래서 이 dnom은 이 점의 위치를 표현해 주는 거죠. y 값 x가 80일 때 y 값은 뭐 0.039 뭐 0.04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 값을 구하는 게 dnom 값이고요. pnom은 이 안에 퍼센트지 넓이입니다. 넓이. 예를 들면 0.5% 그럼 반을 쪼개니 0.5% 그게 pnom이고요. qnom은 그럴 때의 x 값을 구하는 겁니다. 몇이냐? 예를 들면 80 이게 0.5로 쪼개지는 건 80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때는 qnom을 쓰는 겁니다. rnom은 오늘은 하지 않을 건데 난수들을 발생하는 겁니다. 임의의 랜덤 넘버를 뽑는 겁니다.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시면은 그 문제를 읽어보시면은 그걸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probabil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퍼센티지를 구하는 거니까 pnom을 쓰는 겁니다. pnom 이렇게 하신 다음에 보시면은 75% 65에서 75%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 지점이 75 아닙니까? 그럼 75의 전체의 값을 구한 다음에 65까지 된 값을 빼면 이 넓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75를 먼저 쓰겠습니다. 그럼 75 하고 뒤에는 똑같이 써줍니다. 그 분포를 따르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0.38 그래서 여기 75라고 했을 때 이 전체 값이 0.30 그러니까 30.8%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럼 이 값에서 65 되는 지점을 빼야죠. 65까지. 빼시면은 0.24. 그래서 이 넓이는 0.241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답이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밑에 거 보겠습니다. Probability of over 92%. 그러면은 92, not 퍼센트가 아니죠. 92. 이게 92. 예를 들면 뭐 수학 점수라고 칩시다. 수학 점수가 120점 만점인데 좀 이상하긴 하지만 120점 만점이라고 치고 그러면은 92점 이상 넘은
사람들은 얼마나 되느냐 알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퍼센트니까 역시 p놈을 씁니다. probability p놈하고 92를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한번 해볼까요? 92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값이 어떻게 나올까? 88%. 이상하죠? 이 넘은 사람이 어떻게 88% 나온다는 게 이 값이 넘어야 되는, 길어야 되는데, 왜냐면은 언제나 왼쪽부터 계산해 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 이게 디폴트 값인데요. 이 얘기랑 같습니다. overtail이 true라는 거와 같습니다. 같은 값이 나오죠. 똑같은 함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 걸 하고 싶다 이러면은 이거를 false로 바꾸시면 됩니다. false. 그러면 이 값이 제대로 나왔죠. 이 오른쪽 거. 근데 사실은 이렇게 구하셔도 되지만 전체가 우리가 확률은 1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확률의 합은. 그러니까 이거 지워버리시고 1에서 이 왼쪽 값들을 쭉 뺀 것들이 상위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구했습니다. 지금 이 값은 11.5%가 92점 이상을 넘겼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probability of less than 68, 68이 이 정도고 이거보다 아래쪽인 퍼센트가 얼마나 되느냐? 0.5보다 작겠죠, 확실히. p놈 자, 68이 되고 68 민 80에 ST가 10입니다. 쉽죠?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올까? 뭔가 이상하게 나왔는데 11.50이 나왔습니다. 11.50. 그래서 68. 이상하게 지금 똑같은 값이 나와서 이상하다고 했는데 이상한 게 아니죠. 왜냐면 80에서 12를 더하면은 92가 되고 12를 빼면 68이니까 상호 대칭이니까 값이 맞게 나온 거죠. 그래서 68 이하인 것들이 0.11, 11.5%가 나왔습니다. 대칭인 걸 알 수 있죠. 사실 이 문제가 서로 대칭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문제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시면은 컷오프랍니다. 컷오프. 어떤 지점이 이걸 자르느냐. 바텀 30%. 지금 여기는 3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30%를 자르는 어떤 지점을 찾아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 거를 구하려면 지금까지는 p놈을 썼는데 어떤 자르는 지점을 찾아라. 우리는 이미 퍼센트를 알고 있습니다. 퍼센트라는 거 자르는 지점을 찾으려면 q놈을 쓰면 됩니다. q놈하고 30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값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이 30 보시고 그냥 30 쓰신 다음에 뭐가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건데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번 막히면 계속 그렇습니다. 0.3을 치면 나오겠죠. 0.3. 그러니까 74.75559. 그러니까 뭐 이 지점 정도 되겠죠. 이 지점 정도에서 왼쪽 편이 30%가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르는 지점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80% 하위 80% 자르는 지점이 어딘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하고 바텀 30으로 맞게 나왔습니다. 지금 문제를 잘못 읽은 줄 알았는데 문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80% 지점입니다. 80%. 그러면은 뭐 볼 것도 없죠. 0.8 하면 자 88.41 여기 88.41 그래서 이 왼쪽 편이 80% 하위 80%고 여기가 상위 20%를 자르는 지점도 되겠죠. 그렇다면 자 마지막으로 중간 60%를 찾는 겁니다. 중간이 60%.
근데 이걸 갖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대칭이니까. 대칭이니까 중간에 60%를 찾으려면 상위 20%, 하위 20%를 자르는 지점을 찾으면은 그게 컷오프 지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르는 지점이니까 Q놈을 쓰고 중간 60%, 상위 20% 점을 찾아야 되니까 0.8, 상위 20% 찾았죠? 그리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Q놈 하시고 하위 20% 지점 하위 20% 71.5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1.58부터 88.41 이것이 중간 60%가 되는 것이죠. 이게 맞게 나왔는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80에서 위 값을 빼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80에서 빼보겠습니다. 80에서 이거 빼고 80에서 빼는 이유 아시겠죠? 왜냐면 그게 민 값이니까요. 자, 보시면은 중간에서 중간에서 8.41 지점과 그리고 8.41 더한 지점 이 두 값이 서로 대칭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와 플러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오늘 그 정규분포를 그리실 때 먼저 x 값을 지정해 줘야 된다는 거. 이거 많이 빼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정해 주고 d놈을 통해서 디스트리뷰션을 그리고 그 p놈을 통해서 퍼센티지를 구할 때 구할 수 있고 또 q놈을 쓰시면은 어떤 지점이 컷오프 지점인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